오늘 제359회 정례회에서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도지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경상북도가 추진 중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려고 합니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은 농업과 재생에너지의 공존을 모색하는 매우 의미 있는 정책입니다. 경상북도는 새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기조에 발맞춰 농업과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0일 경북도는 동부청사에서 초거대 영농형 태양광 개발 사업 추진 전략회의를 열고 21개 시군 관계자가 참석하여 사업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도는 이 사업을 통해 농촌 주민들에게 햇빛연금이라는 새로운 안정적 소득 모델을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농촌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겠다는 전략적 목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적인 목표와 달리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우선 현행 농지법과 정기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제약으로 사업 추진에 한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기간이 현행 8년에 불과합니다. 이는 수십 년에 걸쳐 회수되는 태양광 발전 시설의 초기 투자 비용에 보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여 사업의 장기적인 안정성과 경제적 유인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결국 농민의 안정적 소득 확보는 구호에 그칠 위험이 높습니다. 영농형 태양광은 영농과 발전의 병행을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 농업에 보완하는 수단이 아니라 대규모 자본이 농지를 에너지 생산 수단으로 전환시키고 잠식하는 사업으로 변질될 위험이 큽니다. 특히 외부 자본이나 대규모 사업자가 농지 임대나 매각을 통해 진입할 경우 지역 농민의 생계 기반과 농업 생산 시스템의 자율성은 근본적으로 위험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상주시 의성군 등 사업 대상지 일부 지역에서는 사업 설명회나 공청회가 형식적으로 진행되어 농업 병행 가능성, 수확량 확보 위험, 투명한 수익 구조 등의 충분한 정보 없이 주민 동의를 유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피드백 반영이나 갈등 관리 체계 없이 특구 지정과 대규모 확산만을 서두르는 것은 주민 신뢰를 저버리는 무책임한 행동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영남대학교 등에서 진행된 실증 사업만으로는 농작물 생육저해 정도, 농작물 최적 일조량, 영농형 구조물 내구성, 장기 수익성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농업의 근간인 농지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섣부른 정책 추진의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현행 농지 일시 사용 허가 기간을 8년이라는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고 농민의 장기적 소득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경상북도의 구체적인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600메가와트 규모의 영농형 태양광 사업은 막대한 농지를 필요로 합니다. 현재까지 작물별 최적 일조량, 수확량 감소율, 발전 효율 등에 대한 과학적 데이터가 확보되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확보된 데이터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한 농업 생산성 저하 최소화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농형 태양광 사업 추진 과정에서 농업인들의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공청회나 설명회를 형식적으로 그치지 않도록 경상북도를 개별 마을 단위 실질적 주민 동의 절차와 투명한 참여 수익 구조 마련, 갈등 관리 체계 구축을 어떻게 보완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대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께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 듣고 사업 추진의 속도보다 방향이 올바르다고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 차원에서 농지 공익적 기능 보존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농업 중심의 경북형 영농형 태양광 모델을 정립하고 확대할 구체적 의지 방향을 제시해 주십시오.
이를 통해 경북도가 농업과 친환경 에너지를 조화시키는 진정한 롤 모델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께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 듣고 사업 추진의 속도보다 방향이 올바른지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조직 내에 반복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이른바 갑질 문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그 구조적 한계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단순히 개인 간의 사소한 갈등이 아닙니다. 이는 피해자의 인간 존엄성과 생존권을 박탈하는 중대한 인권 침해이자 공공기관의 건전성과 도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젊은 공무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안타까운 사례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는 괴롭힘 방지 제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느끼는 조직 내 침묵의 압력과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얼마나 구조화되어 있는지 명확히 보여주는 비극입니다. 또한 지난해 11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영주시 6급 공무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는 2021년 직장 내 괴롭힘 건절에 관한 조례 제정을 비롯하여 2023년에는 갑질 상담 안심 노무자 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등 선도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또한 심의위원회를 설치, 정년 실천, 노사협력단 운영, 조직문화 새로 고침 캠페인 등 정책을 통해 조직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체감도는 참담한 수준입니다. 최근 4년간 도청 및 산하기관에서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18건 중 괴롭힘으로 인정된 사례는 8건에 불과하며 절반 이상이 정보 부족이나 단순 갈등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2차 피해를 호소하며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자체 첨년도 조사 중 직장 내 괴롭힘 관련 항목 점수는 2022년 9.53점에서 2023년 8.83점으로 명확히 하락했습니다. 이제는 제도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직의 심리적 안정성이 무너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도청 내부 심청 면접 결과 응답자의 70% 이상이 직간접적으로 갑질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일부 일탈이 아니라 조직 전반에 걸친 권위주의적 문화가 고착화되었음을 입증합니다. 특히 시군 단위에서는 상담 창구 부족, 전문조사 인력 부족, 심의위원회 미설치 등 대응 시스템이 사실상 무방비 상태이며 결국 문제는 내부에서 덮이고 피해자는 침묵을 강요받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청렴도 평가 항목에 직장 내 괴롭힘 지표를 확대 반영하고 부서장 평가에 이를 직접 연결시켜 실질적인 책임성을 부여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형식적인 집합 교육이 아닌 직급별, 부서별 맞춤형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수 실적과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경상북도의 입장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경상북도에서는 모든 시군 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현재 본청에서만 운영 중인 갑질 상담 안심 노무사 제도를 시군 단위로 확대하여 피해자가 익명으로 상담, 신고,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실질적으로 보호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지방단체에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는 경상북도에서는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지침과 연계한 경북형 통합 매뉴얼을 구축하고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와 협력하여 청렴도 평가 반영 공식 건의 및 심의위원회 운영 국비 지원 확보를 추진하도록
도에서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경상북도가 괴롭힘 없는 행복한 직장, 존중과 소통을, 조직 문화를 선도적으로 실현하여 공직사회 모범이 되기를 강력히 기대합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청년과 학생들의 자살 예방 대책 마련이라는 무거운 주제로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경북에서 학생 자살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자신의 생을 포기할 만큼 고통스러운 현실을 마주해야 했다는 사실에 우리 모두 깊은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이 비극은 단순한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 행정체계 모두가 놓치고 있는 구조적 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5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층 사망 원인 1위는 자살로 이는 10년 넘게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경상북도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도내 학생 자살 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22명, 2024년 7명, 그리고 2025년 10월 15일 현재 10명으로 최근 3년간 총 39명의 어린 생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원인별로 보면 우울증 10건, 가정문제 6건, 학교 성적 비관 2건, 교우 이성관계 1건, 원인 불명 20건으로 나타나 학생 자살이 단일 요인이 아닌 복합적 심리, 사회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자살 예방 정책은 구색 맞추기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교육청은 생명사랑센터 2개소를 운영하며 위기 개입과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후 대응에 치중되어 있고 사전 예방 시스템 구축은 어려운 현실입니다. 도내 생명사랑센터 위기학교에 정신건강 전문가가 상주하는 기간도 1, 2주에 그치고 있습니다. 예산 또한 부족합니다. 생명사랑센터 운영에 투입되는 예산은 연간 약 9억 원, 학교별 현장 컨설팅 지원은 2천만 원 수준으로 27만 명에 달하는 학생으로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또한 자살 예방 교육은 여전히 캠페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육감님, 이제는 상담과 홍보 중심의 소극적 접근으로 넘어 예방, 조기 개입, 회복 지원이 선순환되는 통합 대응 체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대안을 제안드립니다. 학교, 가정, 지역사회, 연계형 조기 발견 시스템 구축이 현실적으로 필요합니다. 현재 정서 행동 특성 검사는 특정 학년만 실시하고 사후 상담도 형식적입니다. AI 기반 분석 기술을 활용해 학생의 정서 변화, 출결, 교우관계, 상담 이력 등을 통합 분석하는 위험군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또한 고위험군 학생에게는 학교 단독 대응이 아니라 지자체 정신건강센터, 경찰, 병원과 연계된 다기관 공동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심리치유 전문 인력의 확충과 학교의 상시 배치 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유가족 및 학교 구성원 대상 사후 치유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자살 사건 이후 학교 공동체 전체가 심리적 충격을 받지만 현재 교사나 학생, 유가족을 위한 체계적인 사후 치유 시스템이 전무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학교에서는 전문 트라우마 대응팀이 즉시 파견될 수 있도록 하고 유가족에게는 법적, 심리적, 복지 지원을 연계하는 매뉴얼을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학생 생명은, 한 명의 생명은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우리가 제때 손 내밀지 못한 경북 교육 실패의 증거입니다. 이제는 현장에 절규가 닿을 수 있는 실질적 생명 안전망을 구축하는 체계적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교육감님께서 경상북도 학생의 생명과 마음 건강을 지키기 위한 도교육청 차원의 종합 자살 예방 로드맵을 수립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행을 위한 인력, 예산, 조직 개편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교육과 사회 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과제 다국어 언어 센터 설립 및 운영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5년 교육기관 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학생 수는 550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13만여 명이 감소한 반면 다문화 학생 수는 지난해 대비 8천여 명이 증가한 20만 2천여 명으로 다문화 학생 조사가 시작된 2012년 이래 처음으로 2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경북에서도 문경시를 비롯한 농업, 제조업 지역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 이주민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며 그 자녀들 또한 국내 학교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전체 다문화 가정 학생 수 13,196명으로 전체 경북 학생의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언어 장벽으로 인한 학습 부진, 사회적 고립, 진로 단절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문화 학생의 학업 중단율은 일반 학생보다 높고 학부모의 언어 소통 한계로 인해 학교와 가정 간의 교육 협력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특히 교육청 차원에서 추진 중인 다문화 학생 지원 사업은 대부분 한국어 기초교육이나 생활정응 수준에 머물러 글로벌 소통 능력과 다문화 감수성을 지키는 교육으로 확장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문화 가정의 언어 교육을 복지 중심이 아닌 사회 통합 글로벌 인재 양성의 전략적 인프라 구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합니다. 경북교육청은 다문화 학생과 일반 학생, 학부모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다국어 언어센터를 시군별 거점 지역에 단계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단순한 한국어 교육을 넘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양방향 언어 교육과 다문화 학생의 모국어 유지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다국어 언어센터가 단순한 교육시설이 아니라 학생과 문화교류와 세계 시민 교육의 거점이 되어야 합니다. 다문화 학생과 일반 학생이 함께하는 이중 언어 캠프, 언어문화 교류 행사, 글로벌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간 문화 격차를 줄이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센터를 기반으로 한 국내외 교류 및 진로 연계 프로그램을 만들고 해외 자매도시와 대학과의 교육 협력, 국제기구나 외교부, 교육부와의 공동사업, 다문화 가정을 언어 강사, 멘토로 양성하는 방안을 통해 경북의 학생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추진 전략을 펼쳐야 합니다. 교육감님,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경북의 미래 인재 양성과 사회 통합의 핵심 플랫폼이 될 다국어 언어센터 설립에 대한 정책적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도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기현 영농민 태양광 사업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은 도의의 교육위원이고 장애인 교육 특별지원위원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십니다. 특히 지역의 다양한 근현대 종교문화 예산과 관광사업 연계를 통해 경북 경제, 문화, 관광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데 민주까지 제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농민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해서 우려와 개선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농민 태양 발전 사업은 말씀드리기 전에 이런 법을 만드는 게 중앙정부의 사업이에요. 지방정부의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헌법 개정을 해서 지방의회 자치법률 재정 권한을 줘야 돼요. 하나하나 중앙정부에 다 건의하고 있어요. 너무 답답합니다. 현재 농지법상 농지 타용도 일시사유 허가기간은 최장 8년. 이 말이 되느냐 이거. 시설해놓고 어떻게 돈 떼고
다른 데는 20년 내지 25년 초기 투자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정부는 영농의 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을 발표했고 국회에서도 관련 의안 발의를 통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기간을 8년에서 23년으로 연장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를 위해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기간 연장 등을 국회와 정부에 발의 타지자체와 공동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과학적 데이터를 통한 영농 태양광 사업의 농업 생산성 저하 최소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청과 한국에너지공단,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 등의 연구 결과를 보면 상추 등 쌈 채소류는 수확량 차이가 거의 없으며 벼, 밀 등 곡물용 수확량은 일반 평균 20% 감소하는 걸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의 연구에 의하면 태양광이 요구도가 낮은 약용작물인 강화의 경우 영농의 태양광에서 생산량이 50% 증가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태양광이 전기 단독 생산보다 조수입이 13%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으며 내년은 인삼 재배는 어차피 그늘막을 만들기 때문에 이 그늘을 칠 수 있는 태양광 역량을 연구해서 인삼밭에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2023 정부 공보사업에 선정된 영농형 태양광 표준 모델 개발 및 실증 연구를 통해 주요 작물류 태양광 최적 모형을 또 발굴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이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의 작물별 적정 차광률 태양광 패널 높이 배치 방향 등 표준 모델 개발을 요청하여 생산질 저하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주민 동의 절차와 투명한 참여 등 갈등 관리 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사업법상 태양광 발전 사업자의 공청회 설명회는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관련 절차가 형식적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는 국회와 정부 등을 대상으로 관련 규정 정비를 요청하는 한편 영농형 태양광 사업은 지역 농민이 해당 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공공주도 주민 참여 이익 공유형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 진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농민, 시군 관계자, 전문가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역 맞춤형 영농형 태양광 모델 설립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경상북도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농도로 농민들의 의견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한 영농형 태양광 추진과 농민 소득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순서인데 양해해 주시면 담당 실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의원께서는 학생 자살 문제의 실질적인 종합 대응 체계 구축과 다국어 언어 센터 설립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교육위원회 및 장애인 교육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전반기에는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시는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며 지난 10월 28일에는 학생 마음건강지원 정책토론회의 좌장을 맡아 학생들의 마음건강 정진을 위한 정책적 방향과 실천 방향을 제시하시는 등 경북교육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질의에서도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살은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이나 특히 학생의 경우 단 한 명이라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늘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원님의 실질적인 대안 제시에 감사를 드리며 가정 문제 등 다양한 자살 원인을 감안하면 학교, 가정, 지역사회 연계형 조기 발견 시스템 구축 제안에 대해서 깊이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청에서는 정신건강 위험군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선별검사 및 지원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 선별을 위해 정기적인
정생동 특성 검사와 수시로 활용할 수 있는 마음 이지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관심군 학생에게는 1인당 최대 50만 원, 총 5만 원의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위기 학생에 대해서는 생명사랑센터에서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더욱 전문적인 에셋 검사를 실시하고 위 센터 병 이용과 연계하여 및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가정과 소통하고 학부모님의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살자의 사안 보고서를 데이터화하여 학생 및 학교의 위기 단계를 파악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AI 기반 분석 기술 활용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다기관 공동관리 체계 마련을 제안하셨는데 교육청에서는 정신건강 위기 학생을 지역사회에서 공동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해 납품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납품협의체는 도청, 경찰청, 정신건강기관 등이 참여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사안에 공동 대응하는 상시적인 협의체입니다. 다음으로 전문인력 확충과 유가족 및 학교 구성원 사후 지원 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만공을 위한 안전망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배치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전문상담교사 47명을 추가 배치할 계획입니다. 상시 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소규모 학교에는 22개 위센터 전문상담 인력 147명이 순회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앞으로 상시 배치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위기 학교의 경우 생명사랑센터 정신과 전문의가 학교를 직접 컨설팅하는 현장 밀착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남은 학생들의 상처가 번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2주일 학교의 상황에 따라서 그 기간을 유연하게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안 발생 시 교원 심리 회복을 위해 교육활동 보호센터를 통해 1인당 연간 100만 원 한도 내 심리 상담비 및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외부 상담 기관도 기존 4개에서 17개 기관으로 확대하여 보다 접근 가능한 심리 지원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유가족 지원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생명사랑센터에서 긴급 지원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 등과 연계하여 지원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 조직 개편 등은 지금 진행 중인 연구 용역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제안을 자살 예방 대책에 소중히 반영하여 학생 마음건강 위기 대응 체계를 더욱 촘촘히 하고 체계적으로 강화하여 학생, 교원, 가정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거점 시군별 다국어 언어 센터의 단계적 설립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도내 이주 배경 학생은 꾸준히 증가하여 올해에는 경북 학생 5.5%에 이르는 13,196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4%보다 높은 수치로 이주 배경 학생뿐만 아니라 전체 학생들과 통합 프로그램 운영의 필요성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상해 통합 글로벌 이재 양성이라는 의원님의 시적절한 다문화 교육 정책 방향 제안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외국인 학생 비중이 높은 경주 지역에는 경주 한국어교육센터가 설치되어 한국어 집중교육 및 다문화 교육 관련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영천, 경산, 영주, 성주 4개 지역에는 영어체험센터가 학생 및 지역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4개 지역의 영어체험센터는 향후 그 역할을 확대하여 다국어 언어센터 기능을 보강하는 한편 별도로 거점교육지원청을 선정하여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다국어 언어센터 역할을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학생들의 글로벌 소통 능력과 다문화 감수성을 키우는 교육으로 확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학생들이 바람직한 세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제교류 지원, 세계 이해교육 강사 파견, 세계 시민교육 동아리 운영, 세계 시민교육 청소년 국제포럼 운영을 수년째 해오고 있으며
이중 말하기 대회, 영어 인증 한마당으로 학생들의 언어 교류 경험을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교육부와 공동으로 한국 교육 기반 국제 교류 활성화 사업을 운영하여 해외 한국 교육원과 연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는 등 글로벌 교육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모국어 유지 지원 프로그램, 이중언어 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센터의 역할을 잘 모색하여 지역 간 격차를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키는 한편 경북의 모든 학교가 지역적 차이에 구애받지 않는 글로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글로벌 교육 총괄기관 구축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의원님께서 당부하신 다국어 언어센터의 역할을 포함하여 국제기구와 외교부, 교육부와 공동사업 등을 추진하여 이주 배경 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도정지를 통해 제안해 주신 사항들은 면밀히 검토하여 정책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주 배경 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들이 안전한 교육 환경 속에서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경숙 위원님께서 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 설치와 실태조사 실시, 갑질 상담 안심 노무사 제도 확대 및 청렴도 평가 항목 개선,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의무화 및 경북형 매뉴얼 구축 등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직장 내 괴롭힘은 조직의 건강성과 공직사회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로 우리 도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2021년에 제정된 경상북도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9월 실태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연 1회 이상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5급 이상 간부 공무원과 일반 직원을 구분하여 사례극 시연 등 실제 상황 중심으로 체감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갑질 상담 안심 노무사 제도를 운영하여 피해자 고충 상담 및 공정한 사실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심의위원회를 통해 피해자의 보호 조치, 가해자의 인사 조치, 재발 방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에는 시군과 함께 제도 개선 및 협력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16개 시군에서 안심 노무사 제도를 신규 도입하였고 3개 시군에서는 조례를 신규 제정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우리 도의 노력이 시군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도 청렴도 측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사의 실질적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갑질 원인과 유형, 대처 방안, 개선점 등 관련 항목을 추가하여 종합적으로 조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취약 분야를 집중 개선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렴도 측정 결과를 우수부서 평가 지표에 반영하여 실행력을 높이고 있으며 취약 실공 및 기관에 대해서는 순회 간담회를 통해 조직 문화 개선을 촉구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2년도부터 매년 제작해온 경상북도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배포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시군 및 산하기관도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여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경상북도 내 표준 가이드라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없는 건강한 조직 문화 조성이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 기본이라는 인식하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 시군, 관계부서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